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한국에 북핵 위기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국방부의 태도, 국가정보원의 자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행동, 언론의 행태, 국회, 특히 여당의 행태, 이런 걸 쭉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구나. 언젠가는 이 북한 핵 위기와 대한민국 안에서의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의 움직임, 이런 것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큰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든지 전쟁에 준하는 상황 또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 복지, 웰빙에 전념한다고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그야말로 무책임한, 어떻게 보면은 손님처럼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도 주인의식을 잊어버리고 손님처럼 살아오던 끝에 그런 수십 년간의 문제가 축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두 가지 충돌 코스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북한과 미국의 핵 문제를 둘러싼 충돌 코스, 또 하나는 남북 간의 핵을 둘러싼 충돌 코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수호를 할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해체할 거냐 하는 이런 세력 간의 충돌, 이런 것이 이중 삼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역사에서 또는 외국 사례에서 참고로 할 만한 사례를 찾는다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매우 비슷합니다. 전략적으로 참 비슷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비슷하냐 하면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국토가 깊은 나라는 깊고 넓고 흔히 전략적으로 중심이 깊다고 그러죠. 그런 나라는 기습을 당하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 1941년 6월에 스탈린의 소련이 나치 독일의 기습을 받고 한 3개월 동안 후퇴하면서 수백만 명의 포로가 생겼지만은 결국 버텨냈습니다. 그만한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결국 모스크바까지 후퇴했다가 반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과 싸우면서 후퇴를 거듭하였지만은 결국 일본이 그 거대한 중국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죠. 우리나라는 그런 중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4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인구의 반, 경제력의 70%가 집중된 수도권을 만들어 놓으니까 기습을 당하면은 회복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선제적으로 지켜야 돼요. 북한이 공격할 기미만 보여도 북한을 때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당하는 거죠. 전쟁에서는 뭐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보가 없으면 기습을 당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가정보기관을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가하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각오를, 일점불사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이 게임은 지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다는 것은 뭐냐, 원자탄을 맞든지 아니면은 북한의 인질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생명, 행복, 재산, 자유를
잃게 되고 노예적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유대인이 만든 나라인데 유대인도 한국인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 머리가 좋고 자식 교육에 열심이고 단결이 잘 안 되는 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잃은 다음 나라가 없어진 한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머리 좋은 걸 가지고 권력자한테 봉사를 해가지고 뭐 세금 거두는 사람이 된다든지 학자가 된다든지 테크노크рат이 됐지만은 항상 동네북이었습니다.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 다 유대인한테 떠넘겨가지고 막 학살하고 이래도 당하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2차 세계대전 중에는 600만 명이 도살당해버렸습니다. 아우슈비츠 등등에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만든 것이 국가를 만든 것이죠. 유대민족은 약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니까 유대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사움 잘하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건 국가 덕분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민족성을 바꾸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엘리트들이 다 군대에 갔어요. 특히 공군에 많이 갔습니다. 특공부대에 많이 갔어요. 한때 한 5, 6년 전입니까? 이스라엘은 내각 정부를 보니까 전부 이 핵개발하고 특공대 출신들이 있었어요. 대통령 페레스는 돌아가셨지만은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지금 네타냐후 수상은 특공대원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있었던 국방장관 바락이란 국방장관도 특공대장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철저한 응징보복을 하는 거죠. 철저한 응징보복. 왜 하느냐? 철저한 응징보복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다. 기습당하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써먹지 못하고 망하는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될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다르느냐? 이스라엘에는 미국이 없습니다. 동맹국이 없어요. 군사동맹국은 없습니다. 우호국가는 있지. 한국은 미국이 동맹국이니까 미국에 의존해놓고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결과로서 간첩을 친구처럼 대하고 그것이 양심가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자,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같으면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겠느냐 하는 걸 참고할 만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만약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단체에 이전한다면 미국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전면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걸 딱 읽어보면은 만약 북한이 우라늄 또는 핵폭탄 기술 또는 원자로를 해외 수출, 해외 이전하기만 하면은 전면적으로 때리겠다. 군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죠. 자, 이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6달 뒤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모사드란 유명한 정보기관이 있죠. 모사드와 국정원을 비교하는데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모사드는 법 위에 놓는 기관입니다. 모사드에 대해서 뭐 검사가 와가지고 법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모사드의 공작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암살, 납치, 사보타지를 한 게 이 모사드란 조직입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모사드의 책임자가 다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딕 체니 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사진 자료를 책상 위에 놓고 설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리아가 지금 알키바라는 지명이 있는 사막에서 원자로를 짓고 있다. 이 원자로는 플루토늄 흑연 감속제를 쓰는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인데 이게
북한의 영변 원자로하고 똑같은 거다. 이게 지금 북한이 짓고 있다. 근데 여기에 사진을 찍었더니 북한 사람이 찍혔다. 그 북한 사람을 분석을 했더니 이 북경에 육자회담 할 때 나타나는 북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딱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딕 체니는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 신빙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위 정책 회의를 할 때 부시 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그 다음에 CIA 부장 등등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스라엘이 가져온 정보를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 이스라엘은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부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시리아에 이전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책임지고 폭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 그 회의에 붙였더니 부시 대통령이 머뭇하면서 여기에 부통령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라이스 국무장관도 동의하지 않고 국방장관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아무도 군사적 해결 방식에 찬동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부시는 단호하게 전면적으로 응징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문제가 딱 닥치니까 발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이스라엘에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라고 제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자. 자, 2007년 6월 29일에 이스라엘 수상 올메르트가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회담한 뒤에 다시 부시한테 공격을 해달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했더니 부시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 뒤에 올메르트 수상이 체니 부통령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만약 미국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딕 체니는 책임자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라 안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올메르트의 이야기는, 미국 측에 전한 이야기는 이런 요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유엔이나 국제 원자력 기구의 손에 맡기고 있을 수는 없다. 시간이 없다. 원자로에 핵 연료가 장전되기 전에 때려야 한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미국과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 보고 당신들이 책임지고 북한 핵시설 군사적으로 공격하라. 우리 서울에 장사정포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들이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미국이 우리 못하겠다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럼 좋다. 우리가 혼자서 하겠다. 대한민국 운명을 미국이나 유엔에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식의 문법입니다. 드디어 2007년 9월 6일 밤에 이스라엘의 F-15 전폭기 1개 편대가 시리아로 날아와 가지고 그 핵시설, 영변 원자로 짓고 있던 시설을 간단하게 폭격해 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폭격한 것을 비밀로 붙이자. 왜 비밀로 붙여야 되느냐? 이게 알려지면은 시리아도 체면이 있으니까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시리아도 이제 죄를 지은 거예요.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때 대통령은 지금 아사드 대통령, 독재자 아사드의 아들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시리아에서 얻어맞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얻어맞은 다음에는 그 무너진 시설을 서둘러서 싹 정리해가지고 흔적도 없애버리고
그냥 얻어맞았다는 이야기 항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국이 보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 뒤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사적 공격하는 걸 말리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가담도 하지 않고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때려가지고 시리아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부시가 좋아하더랍니다. 자기 회고록에 썼어요.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면 한다는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흐뭇하게 하더랍니다. 자기가 반대는 했지만은 그게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남자다운 걸 좋아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시리아는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게 알려지면은 비밀 핵 개발을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얻어맞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 열흘 있으니까 영국에서 그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시리아가 가만히 있어 버렸습니다. 서로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워싱턴 다 확인 안 하고 가만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가니까 이 전모가 알려졌습니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이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시리아에 그 원자로에 이제 우라늄이 들어와 가지고 가동하고 있을 때 때려버리면은 방사능이 유출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은 핵폭탄을 만들었다. 만든 상태에서 지금처럼 시리아 내전이 되었으면은 그 핵폭탄을 가지고 서로 빼앗는다든지 선다든지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사드는 독가스를 써가지고 몇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폭격이 단순히 시리아의 핵무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을 막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따져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핵폭탄을 400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핵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인접한 시리아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핵 문제에 관한 요만큼의 양보도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는 아주 높은 절벽 위에 골란고원이 있어요. 이 골란고원은 원래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6.1 전쟁 때 시리아가 괜히 이집트하고 함께 이스라엘을 쳤다가 지는 바람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 골란고원. 그 골란고원을 지금 이스라엘이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란고원에 딱 올라서면은 갈릴리가 남쪽으로 보이고 또 한쪽으로는 다마스커스가 아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양쪽을 다 감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가 핵무기를 갖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 한국은 지금 핵무기도 없으면서 북한이 핵무장한 데 대해서 전쟁을 감수하고 때리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지금 말리려고 하는 판입니다. 이런 자세로 임하다가 협상을 통해서든지 실전을 통해서든지 그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의 누적된 이 비겁함과 기회주의와 무사 안일이 누적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결산이 될 겁니다. 그 한꺼번에 결산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최악의 경우에는 핵폭탄 맞는 거죠. 아니면은 협상을 통해서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 되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 빠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립화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중국, 북한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둘 다 아찔한 선택 말고 제3의 선택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처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복수, 보복, 응징 능력과 의지를 갖는 겁니다.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점불사, 사생결단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나 한국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나라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